영상입니다. 서울에서 30억도 넘는 아파트에 산다며? 그런 집 딸이 이런 집에 와줬으니 고맙구나. 결혼 전 처음 시댁에 인사를 갔던 날 영상입니다. 시어머니가 제게 꺼낸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조금 민망한 농담이라고 생각하며 웃어 넘겼죠. 대기업에 다니는 남편은 수줍음이 많고 순수해 보였고 영상입니다. 시댁 식구들도 저를 진심으로 반겨주는 줄 알았습니다. 최소한 이 사람들은 남에게 못된 짓을 할 사람들은 아니라고 믿었어요. 영상입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제가 사람을 너무 잘못 봤다는 것을요. 영상입니다. 어디를 가든 똑순이라는 말을 듣던 제가 정작 가장 중요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해 결혼 생활을 끝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영상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시어머니가 처음부터 우리 집과 아버지의 재산을 입에 올렸을 때 눈치챘어야 했습니다. 영상입니다. 그 한마디가 앞으로 벌어질 모든 일의 시작이었으니까요. 영상입니다. 제가 어떻게 그 집안과 얽히게 되었는지 말씀드리려면 먼저 제 가족 이야기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아빠 덕에 먹는 것, 영상입니다. 입는 것, 공부하는 것까지 모두 넉넉하게 자랐어요. 아빠는 세무사셨는데 아빠가 차린 세무법인이 제법 몸집이 커졌거든요. 영상입니다. 저희가 좋은 아파트에 살 수 있었던 건 친정아버지의 도움 덕분인 게 사실이었습니다. 영상입니다. 제가 정확한 시세까지 말한 적은 없었지만 아마 남편이 시어머니께 저희가 사는 아파트 이름을 알려드린 것 같았어요. 영상입니다. 요즘은 아파트 이름만 검색해도 대략적인 시세를 금방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영상입니다. 시댁 식구들이 제가 돈 있는 집안의 딸이라는 이유로 유난히 신경 쓰는 모습이 조금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영상입니다. 그렇다고 그것 자체가 잘못된 행동은 아니었기에 저도 최대한 밝고 살갑게 대하려고 노력했어요. 영상입니다. 다행히 그런 제 노력이 통했는지 시댁 식구들은 저를 갈수록 더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영상입니다. 남편도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겠다며 비싼 한우 세트와 위스키 한 병을 들고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영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버님, 어머님. 영상입니다. 했더. 영상입니다. 아버님께서 위스키를 좋아하신다고 들어서 하나 골라봤습니다. 영상입니다. 제가 양주는 잘 모르지만 인터넷도 찾아보고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물어봤어요. 영상입니다. 마음에 들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입니다. 남편이 준비한 선물도 남편의 밝은 첫인상도 무척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영상입니다. 남편은 평소 친구나 지인들에게 소개해도 첫인상이 좋다거나 밝고 긍정적인 사람이라는 칭찬을 자주 듣는 사람이었거든요. 영상입니다. 아버지 눈에도 남편이 무척 마음에 드셨는지 그날 내내 입가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영상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너무 마음에 든 나머지 또 오빠 생각이 나셨는지 술 기운에 그만 불편한 말씀을 꺼내고 말았어요. 영상입니다. 아유, 꼭 나처럼 세무사가 아니더라도 우리 아들이 자네처럼 똑똑한 엘리트가 되길 바랐는데 말이야. 영상입니다. 엘리트까지는 바라지도 않. 영상입니다. 그냥 번듯한 직장이라도 구해서 부모 걱정 안 시키고 자기 앞가림만 잘했으면 좋겠구먼. 영상입니다. 아유 이 녀석. 영상입니다. 아빠는 항상. 영상입니다. 내 동생은 이렇게 좋은 남편감까지 데려왔는데 내가 무슨 걱정을 하겠니? 영상입니다. 아버지는 그때까지도 무명 배우 생활을 하며 여러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던 오빠를 걱정하고 계셨던 겁니다. 영상입니다. 그 걱정이 술기운을 빌려 남편 앞에서 실언으로 튀어나온 것이었죠. 영상입니다. 남편은 민망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고 어머니와 저는 오빠가 상처받을까 걱정돼 아버지를 말렸습니다. 영상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착한 오빠는 씁쓸하게 웃으면서도 괜찮다며 오히려 분위기를 수습했어요. 영상입니다. 오빠 덕분에 가라앉았던 분위기는 그나마 무사히 정리될 수 있었습니다. 영상입니다. 그렇지만 그날이 지나고도 오빠를 향한 미안한 마음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어요.
영상입니다. 그렇게 저와 남편은 양가 가족의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영상입니다. 결혼한 뒤에도 아버지에게 정말 잘해주셨어요. 영상입니다. 어디를 가시든 친아들인 오빠보다 남편을 데리고 다니며 친구분과 친척들에게 자랑스럽게 소개하셨습니다. 영상입니다. 여기 우리 사위야. 영상입니다. 성격도 좋고 얼마나 삭삭한지. 영상입니다. 다들 영상입니다. 우리 사위가 바로 거다니까. 영상입니다. 우리 딸이 아빠를 보고 자라서 그런지 남자 보는 눈도 아주 높아. 영상입니다. 자네 아들은 안 데리고 다니나? 영상입니다. 어째 아들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사위 자랑만 하고 있어? 영상입니다. 우리 아들 녀석 밥. 영상입니다. 실속도 없이. 영상입니다. 그만큼 했으면 연기 그만두고 직장이라도 구하라고 해도 자기는 무대에 뼈를 묻겠다는 거야. 영상입니다. 아들이라고 하나 있는 놈이 결혼해서 손줄을 안겨주기는커녕 부모 걱정만 시키고 있지. 영상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든든한 사위라도 들어와서 내 속이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영상입니다. 매일 고봉밥을 먹은 것처럼 배가 부르다니까. 영상입니다. 제가 불편했던 건 남편을 칭찬하려면 남편 칭찬만 하시면 될 텐데 아버지가 꼭 오빠를 향한 푸념까지 함께 늘어놓으신다는 점이었습니다. 영상입니다. 아무래도 둘 다 남자이다 보니 오빠와 남편이 자꾸 비교되셨던 것 같아요. 영상입니다. 오빠가 없는 자리라면 그나마 괜찮았지만 오빠가 아버지의 말을 직접 듣는 날에는 정말 너무 미안했습니다. 영상입니다. 오빠 미안해. 영상입니다. 형님, 저는 형님 정말 좋아합니다. 영상입니다. 형님도 아시죠? 영상입니다. 내가 뭐가 미안해. 영상입니다. 난 정말. 영상입니다. 그래 매제. 영상입니다. 나도 매제 좋아해. 영상입니다. 내 동생한테. 영상입니다. 지연아 아버지가 나를 못마땅해 하실 때 나도 사람인지라 조금 기가 죽기는 해. 영상입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야. 영상입니다. 내가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내 인생에 최선을 다해 살고 있거든. 영상입니다. 그래서 난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빠 걱정은 너무 많이 하지 않아도 돼. 영상입니다. 저는 오빠가 정말 단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영상입니다. 사회적으로는 제가 더 성공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내면만큼은 오빠가 저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옹골진 사람이라고 느꼈어요. 영상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오빠가 나란히 서 있어도 제 눈에는 오빠가 전혀 작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영상입니다. 아버지도 언젠가는 그런 오빠의 삶을 받아들이고 존중해 주길 바랐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오빠가 못마땅하신 모양이었어요. 영상입니다. 남편은 골프장까지 데리고 다니며 골프 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 명의로 차도 한 대 뽑아주셨지만 오빠에게는 아무런 지원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영상입니다. 배가 고파봐야 연기를 빨리 포기할 거라는 이유였죠. 영상입니다. 물론 남편이 하는 행동을 보면 아버지에게 사랑받을 만한 부분이 있기는 했습니다. 영상입니다. 아버지에게도 잘하고 어머니도 살뜰하게 챙겼으며 무엇보다 제게 잘했으니 아버지가 남편을 더 예뻐하셨던 거예요. 영상입니다. 저 역시 시댁 식구들과 원만하게 지냈습니다. 영상입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결혼한 뒤에도 저를 무척 좋아해 주셨어요. 영상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시부모님과 시누이가 제가 어떤 집안의 딸인지와 상관없이 저라는 사람 자체를 좋아해 주는 줄 알았습니다. 영상입니다. 저에게 돈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았고 그저 잘해주기만 했으니까요. 영상입니다. 하지만 결혼한 지 2년 정도 지나 제가 임신하자 시댁 식구들은 조금씩 속마음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입니다. 예아가. 영상입니다. 이것 좀 한번 봐줄래? 영상입니다. 우리 차를 바꾸려고 하는데 이 차 어떠니? 영상입니다. 어느 날 시댁에 갔더니 시어머니가 자동차 카탈로그를 제 앞에 내미셨어요. 영상입니다. 시댁에서 타고 다니던 차는 거의 20년이 다 된 낡은 차였는데
이제는 차를 바꾸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영상입니다. 시어머니는 약 3,500만 원짜리 차량 사진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은근한 말투로 이야기를 꺼냈어요. 영상입니다. 지금 타고 다니는 차가 너무 낡아서 이제는 끌고 다니기도 창피하더라고. 영상입니다. 그래요? 영상입니다. 이 차. 영상입니다. 그렇지? 영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즘 돈이 좀 빠듯해서 말이다. 영상입니다. 우리가 더 늙기 전에 이 낡은 집에서도 벗어나려면 돈을 빨리 모아야 하잖아. 영상입니다. 그래서 말인데 너희가 그동안 모아둔 돈이 좀 있지? 영상입니다. 우리 차 사는데 돈만 보태주면 안 되겠니? 영상입니다. 우리가 500만 원 정도 준비하고 너희가 3천만 원 정도만 도와주면 될 것 같은데? 영상입니다. 너희 둘벌이를 합하면 결혼하고 모아둔 돈도 꽤 많을 거 아니야? 영상입니다. 시어머니는 말로는 조금만 보태달라고 하셨지만 3,500만 원짜리 차를 사면서 무려 3천만 원을 저희에게 요구한 겁니다. 영상입니다. 당시 저희는 아버지가 신혼집 마련을 도와준 덕분에 결혼 후 돈을 차곡차곡 모을 수 있었어요. 영상입니다. 갚아야 할 주택대출이 전혀 없었으니까요. 영상입니다. 시어머니 역시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이런 요구를 한 것이었습니다. 영상입니다. 옆에 있던 시아버지도 내심 기대하는 표정으로 제 대답만 바라보고 계셨어요. 영상입니다. 물론 당장 줄 수 있는 돈은 수중에 있었습니다. 영상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 요구는 아니라고 판단한 저는 최대한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영상입니다. 죄송하지만 3천만 원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영상입니다. 그렇다고 당장 이 차가 없으면 두 분이 생활하기 어려운 상황도 아니고요. 영상입니다. 식당도 여기서 버스로 15분 거리라고 하셨죠? 영상입니다. 두 분이 직접 식재료를 사서 차에 싣고 나르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영상입니다. 저희 부부벌이가 괜찮다고 해도 이렇게 큰 지출을 갑자기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영상입니다. 대신 분이 차를 구입하시면 저희가 기념 선물 정도는 해드릴 수 있습니다. 영상입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얼굴을 찌푸리며 서운함을 드러냈습니다. 영상입니다. 아니 뭐. 영상입니다. 정말 영상입니다. 너희는 좋은 차를 끌고 다니면서 부모한테 그 정도도 못 보태준다 이거니? 영상입니다. 이렇게 낡은 똥차 끌고 다니는 부모가 불쌍하지도 않아? 영상입니다. 아니면 시부모는 결국 시부모일 뿐이라는 거야? 영상입니다. 참. 영상입니다. 내가 괜한 기대를 했구먼. 영상입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향해 대놓고 서운한 감정을 쏟아냈습니다. 영상입니다. 시아버지는 못마땅하다는 듯 등을 돌리더니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고요. 영상입니다. 시댁에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받은 건 처음이어서 저도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영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번 끌려가면 앞으로도 계속 휘둘릴 것 같아 다시 한번 단호하게 입장을 정리했어요. 영상입니다. 어머님 정확히 말씀드리면 남편이 타고 다니는 차는 저희 아버지가 사주신 차예요. 영상입니다. 제 차 역시 제가 30이 넘도록 처음 구입한 중고차를 계속 타고 다니느라 고생했다면서 아버지가 생일 선물로 사주신 거고요. 영상입니다. 당시 제가 회사에서 굉장히 큰 고객사를 유치했거든요. 영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과에 대한 보너스 같은 선물이었습니다. 영상입니다. 그러니 이 문제에 친정 부모님과 시부모님을 비교하는 이야기가 나올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영상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두 분께 용돈과 선물도 나름대로 충분히 챙겨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입니다. 언젠가 저희가 큰 선물을 드릴 형편과 상황이 된다면 그때 남편과 충분히 의논해 보겠습니다. 영상입니다. 그동안 저는 친정과 시댁을 구분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남편과 함께 양쪽 부모님께 할 도리를 다해왔습니다. 영상입니다. 그런데 억지스러운 요구를 단 한 번 거절했다는 이유로 서운하다거나
시부모를 남처럼 대한다는 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몹시 불편하더라고요. 영상입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은 완전히 구겨졌고 남편은 두 사람 사이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진땀만 흘렸습니다. 영상입니다. 그래도 집으로 돌아온 뒤 남편은 제게 미안하다며 사했어요. 영상입니다. 아까 많이 당황했지? 영상입니다. 나도 너무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했어. 영상입니다. 정말 미안해. 영상입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벌이가 괜찮으니까 부모님이 욕심을 조금 내신 모양이야. 영상입니다. 그런데 정말 3천만 원을 도와드리는 건 어려울까? 영상입니다. 남편은 사과를 하면서도 은근히 부모님에게 돈을 보태주고 싶어하는 눈치였습니다. 영상입니다. 아까 어머니께서 말씀하실 때 보니까 나한테 미안하거나 민망해하는 기색이 조금도 없으시더라. 영상입니다. 그래서 더 영상입니다. 말끝에 물음표만 붙였을 뿐이지 그건 부탁이 아니라 사실상 요구였잖아. 영상입니다. 당신은 우리가 이번에 한번 도와드리면 두 번, 세 번은 절대 없을 거라고 단언할 수 있어? 영상입니다.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영상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부모님께 큰돈을 드린다면 우리 집값도 보태주시고 당신 차도 사주시고 용돈까지 자주 챙겨주신 우리 부모님께 먼저 더 해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영상입니다. 영상입니다. 그래도 난 지금까지 양가 부모님을 다르게 대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 영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일을 겪고 나니까 마음이 참 씁쓸하다. 영상입니다. 저는 남편이 계속 시댁에 돈을 보태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 그 자리에서 확실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영상입니다. 결국 시부모님은 원하던 차를 구입하지 못했어요. 영상입니다. 그 일로 단단히 삐친 것인지 다음번에 만났을 때 시어머니는 제게 노골적으로 퉁명스럽게 대했습니다. 영상입니다. 그날은 시댁 식구들과 함께 외식하기로 한 날이었어요. 영상입니다. 비가 많이 내리고 있었는데도 시부모님과 시누이는 차를 가져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영상입니다. 그래서 식사를 마치고 저희 차로 모셔다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죠. 영상입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비꼬는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영상입니다. 우리 똥차가 가다가 멈추기라도 하면 어쩌나 무서워서 안 끌고 왔지. 영상입니다. 아유 괜찮다. 영상입니다. 우리처럼 자식한테 차 한 대도 얻어내지 못한 가난뱅이가 무슨 염치로 너희 좋은 차를 얻어 타겠니? 영상입니다. 우리 같은 가난뱅이는 그냥 버스나 타고 가면 되지. 영상입니다. 된다. 영상입니다. 그렇게 비꼬던 시어머니는 식사하는 내내 수저를 탁탁 내려놓으며 제게 말 한마디도 걸지 않았습니다. 영상입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치고 제가 계산하려고 하자 또다시 빈정거리기 시작했어요. 영상입니다. 아유 해준 것도 없는 시부모한테 이렇게 비싼 밥까지 사주고 참 황송하구나. 영상입니다. 이런 밥을 우리가 얻어먹어도 되나 모르겠네. 영스러워서 영상입니다. 부담스러우시면 나눠서 계산할까요? 영상입니다. 그게 어머님 마음이 편하시다면 그렇게 하세요. 영상입니다. 저희는 전부 계산하고 싶지만 어머님 마음이 편하신 게 더 중요하니까요. 영상입니다. 이번 일은 제가 먼저 고개를 숙이고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영상입니다. 그래서 굳이 시어머니의 기분을 풀어드리려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어요. 영상입니다. 하지만 식사하는 내내 눈치를 주고 계산할 때까지 비꼬는 말을 이어가니 저도 사람인지라 더는 가만히 있고 싶지 않더라고요. 영상입니다. 저는 굳은 표정으로 애써 미소를 지으며 시어머니나 시아버지가 먼저 시댁 식구들 몫을 계산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영상입니다. 그러자 남편이 뒤에서 다급하게 카드를 내밀며 말했어요. 영상입니다. 영상입니다. 우리 부모님께 무슨 돈이 있다고 그래? 영상입니다. 어머니가 괜히 하신 말씀이잖아. 영상입니다. 여기 이 카드로 전부 계산해 주세요. 영상입니다. 결국 계산은 영상입니다.
식당 밖으로 나오자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못마땅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영상입니다. 그때 시누이까지 제게 어이없는 말을 보탰습니다. 영상입니다. 새언니도 정말 보통은 아니시네요. 영상입니다. 새언니도 돈 잘 버시잖아. 영상입니다. 엄마가 서운해하실 만한 것 같은데요? 영상입니다. 물론 당연히 해줘야 하는 건 아니지만 가족끼리 그 정도 부탁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영상입니다. 그리고 새언니가 며느리인데 그냥 사과 한마디 드리면 끝날 일을 그걸 못해서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요? 영상입니다. 자식인 제 입장에서는 좀 서운하네요. 영상입니다. 아가씨, 가족이면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라는 말이 가장 무서운 말인 거 아세요? 영상입니다. 부탁은 상대방이 거절할 수도 있어야 부탁이에요. 영상입니다. 그날 어머님께서 하신 말씀은 부탁이 아니라 요구였고요. 영상입니다. 그래도 영상입니다. 며느리면 영상입니다. 결혼했다고 시댁에 빚이라도 생기는 건가요? 영상입니다. 외며느리는 무조건 참고 사과해야 하죠. 영상입니다. 제가 잘못한 일이 있다면 당연히 사과드릴 거예요. 영상입니다. 하지만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먼저 사과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네요. 영상입니다. 제 말을 들은 시누이는 얼굴이 붉어진 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영상입니다. 그래도 저는 끝까지 예의를 잃지 않고 시부모님께 정중하게 인사한 뒤 남편과 집으로 돌아왔어요. 영상입니다. 남편은 집으로 가는 내내 제 눈치를 살피며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영상입니다. 하지만 제가 먼저 묻지 않자 결국 입을 열지 못하더군요. 영상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자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도 스스로 기분을 풀었습니다. 영상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는 또다시 황당한 요구를 꺼냈어요. 영상입니다. 그날 시어머니는 현재 운영하는 식당을 인천에서 서울로 옮기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상입니다. 그것도 정확히 사당을 지목수요. 영상입니다. 저는 의아한 마음에 물었습니다. 영상입니다. 인천에서 사당까지 매일 출퇴근하시게요? 영상입니다. 많이? 영상입니다. 요즘 대중교통이 얼마나 잘 돼 있는데. 영상입니다. 우리한테. 영상입니다. 그런데 사당 쪽은 상당히 비쌀 테요. 영상입니다. 갑자기 왜 그쪽으로 옮기려 하세요? 영상입니다. 지금 식당은 자리가 안 좋아서 그런지 장사가 통 안 돼. 영상입니다. 10년 전에 처음 문을 열었을 때만 해도 그나마 괜찮았는데 지금은 주변 상권이 완전히 죽었어. 영상입니다. 사당에는 사람도 많으니 장사도 훨씬 잘 될 거 아니니? 영상입니다. 그래서 말인데 쪽에 사돈 건물이 하나 있다면서? 영상입니다. 우리한테 거기 한 칸만 세를 주시면 안 될까? 영상입니다. 가족끼리니까 보증금은 받지 않고 임대료도 조금 할인해서 말이다. 영상입니다. 어차피 보증금이라는 게 서로 믿지 못하니까 묶어두는 돈이잖아. 영상입니다. 가족끼리 그런 허례허식까지 필요하겠니? 영상입니다. 설마 했던 제 불길한 예감이 그대로 들어맞았습니다. 영상입니다. 시어머니의 말대로 사당 근처에는 아버지 소유의 건물이 하나 있었어요. 영상입니다. 규모가 큰 건물은 아니고 3층짜리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영상입니다. 저는 시댁에 그 건물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기에 남편이 알려준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어요. 영상입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을 빙빙 돌리지 않고 바로 거절했습니다. 영상입니다. 죄송하지만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영상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아니라고 판단한 일에는 친자식에게도 지원을 전혀 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영상입니다. 지금 저희 오빠에게도 그러고 계시고요. 영상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이유도 없이 갑자기 어머님과 아버님께 보증금도 받지 않고 임대료까지 할인해서 가게를 내어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영상입니다. 아버지가 남편을 아무리 예뻐하신다고 해도 성향상 절대 받아들이지 않으실 겁니다. 영상입니다. 저도 그런 부탁은 처음부터 아버지께 전할 생각이 없고요. 영상입니다. 영상입니다. 예, 내가 저번부터 참고 있었는데
너 시어미한테 말하는 태도가 너무 심한 것 아니냐? 영상입니다. 말이라도 한번 전해볼 수 있는 거나. 영상입니다. 사람 무한하게 뭘 그렇게 단번에 거절해? 영상입니다. 단번에 거절할 만한 요구라고 생각해서요. 영상입니다. 솔직히 어머님, 지난번에도 그렇고 왜 자꾸 무리한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영상입니다. 차라리 이번 달 카드값이 부족해서 급하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셨다면 자식된 마음으로 흔쾌히 빌려드렸을 거예요. 영상입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자꾸 상황을 만들어서 부탁이 아닌 요구를 하시잖아요. 영상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말씀을 제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입니다. 계속 시댁에 앉아 있으면 같은 이야기가 끝없이 반복될 것 같았습니다. 영상입니다. 저는 조용히 인사를 드린 뒤 집으로 돌아왔어요. 영상입니다. 그리고 저를 따라온 남편에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영상입니다. 어머님이 계속 이러지 못하시도록 당신이 미리 잘 말씀드리고 막아줬으면 좋겠어. 영상입니다. 어머님께 갑자기 무슨 바람인 건지 아니면 그동안 참고 있던 속마음을 이제야 조금씩 드러내시는 건지는 모르겠어. 영상입니다. 하지만 난 솔직히 지금 상황이 너무 불편하고 부담스러워. 영상입니다. 우리 부모님 힘들게 사신 건 당신도 알잖아. 영상입니다. 그리고 옛날 분들은 원래 가족끼리 서로 돕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고. 영상입니다. 그런데 여보. 영상입니다. 내가 듣기로는 장인어른 건물 1층 세입자도 곧 나간다는 것 같던데. 영상입니다. 나라도 장인어른께 한번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보면 안 될까? 영상입니다. 거기로 옮기면 우리 부모님 식당도 지금보다는 확실히 장사가 잘 될 것 같은데. 영상입니다. 남편마저 자기 부모님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영상입니다. 저는 진절머리가 난다는 듯 한숨을 내쉬며 확실하게 못을 박았어요. 영상입니다. 그 식당이 잘 될 거라는 가정도 결국 우리 아빠 건물에 보증금은 내지 않고 비싼 임대료도 적게 내겠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서 가능한 거 아니야? 영상입니다. 우리 아빠는 자선사업가가 아니셔. 영상입니다. 당신은 저번부터 계속 당신 부모님을 도와드리고 싶은 것 같은데 도와드리는 것 자체는 나도 반대하지 않아. 영상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내 마음에서도 함께 우러나올 때 그리고 상식적인 범위 안에서 해야 하는 거야. 영상입니다. 난. 영상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시댁도 남편도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영상입니다. 그래도 저는 뱃속의 아이를 위해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고 그 불편한 상황들을 최대한 조용히 넘겼어요. 영상입니다. 시댁과 관계가 불편해진 뒤로는 시댁 방문 횟수도 최대한 줄였습니다. 영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임신한 지 몇 달이 지났을 무렵 남편이 생각지도 못한 제안을 꺼내더군요. 영상입니다. 여보, 당신 출산하고 나면 직접 육아할 생각이야? 영상입니다. 영상입니다. 그럼 내가 아이를 보지 누가 봐? 영상입니다. 내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당신은 전문직이고 나보다 수입도 많잖아. 영상입니다. 당신 대신 내가 육아를 맡는 건 어떨까? 영상입니다. 요즘은 남자들도 육아휴직을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 영상입니다. 남편은 자신이 직접 육아휴직을 사용하겠다고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영상입니다.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에 깜짝 놀라 되물었어요. 영상입니다. 정말? 영상입니다. 당신이 할 수 있겠어? 영상입니다. 영상입니다. 당신이 우리 가족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잖아. 영상입니다. 나도. 영상입니다. 나 역신을 여러 번 서운하게 했던 것 같고. 영상입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 뭘까 생각하다가 육아휴직이 떠올랐어. 영상입니다. 그냥 아이도 살림도 전부 나한테 맡기고 당신은 편하게 일해. 영상입니다. 당신은 원래 일하는 걸 좋아하잖아. 영상입니다. 장인어른도 회사에 당신이 있는 걸 든든하게 생각하실 테고. 영상입니다. 그건 그렇지. 영상입니다. 나도 나름 대기업에 다녀서 육아휴직 복지가 잘 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영상입니다. 내가 잘해볼게. 영상입니다.
그러니 당신은 아이를 낳고 충분히 쉰다 몸이 편해졌을 때 복직하면 돼. 영상입니다. 당신 마음이 가장 편해야 할 시기에 계속 스트레스를 받게 해서 미안해. 영상입니다. 앞으로는 할게. 영상입니다. 남편의 말대로 전 일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영상입니다. 그렇지만 아이가 태어나면 적어도 1년이나 2년 정도는 일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영상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온 남편의 제안이 무척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영상입니다. 시대가 많이 변했다고 해도 남편이 아내를 대신해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는 건 상당한 결심이 필요한 일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거든요. 영상입니다. 덕분에 시댁일로 서운했던 마음도 조금은 위로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영상입니다. 그날 이후 남편과 저는 이전보다 한 걸음 더 가까워졌어요. 영상입니다. 남편은 임신한 저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폈고 제가 출산하기 직전 실제로 육아휴직을 사용했습니다. 영상입니다. 출산한 뒤에는 저를 위해 미역국부터 전복죽과 채소죽까지 직접 끓여줬어요. 영상입니다. 집안일도 남편이 모두 영상입니다. 여보 나 요즘 요리 연습하고 있어. 영상입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레시피가 정말 다양하더라고. 영상입니다. 이 죽도 전부 인터넷 영상을 찾아보고 만든 거야. 영상입니다. 아까는 화장실을 더 꼼꼼하게 청소하는 방법도 찾아봤어. 영상입니다. 체질에 잘 맞는 것 같아.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당신 이제 나만 믿어. 영상입니다. 산후조리원에서 몸조리를 하고 돌아왔지만 제 몸은 여전히 많이 힘든 상태였습니다. 영상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남편이 집안일을 깔끔하게 처리하고 아이까지 능숙하게 돌봐주니 그저 고맙기만 했어요. 영상입니다. 심지어 제가 아직 더 쉬어야 한다면서 새벽 수유까지 상당 부분 맡아줬습니다. 영상입니다. 제가 미리 유축해둔 모유를 데워 아이에게 먹였죠. 영상입니다. 저를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남편을 보며 친정 부모님도 무척 고마워하셨어요. 영상입니다. 우리 지연이가 대체 무슨 복으로 자네 같은 남편을 얻었는지 모르겠네. 영상입니다. 정말 고맙네. 영상입니다. 자네처럼 살림하고 아이를 돌보는 남편을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던데 정말 고마워. 영상입니다. 저는 그런 남편 덕분에 몇 달 뒤 아무 걱정 없이 회사로 복직할 수 있었습니다. 영상입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남편이 혼자 아이를 돌보면서 언제 집안 정리까지 했는지 집안이 늘 반짝반짝했어요. 영상입니다. 혼자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까지 하느라 정신없었을 남편을 위해 저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앞치마를 두르고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영상입니다. 그렇게 남녀의 역할이 조금 바뀌었어도 서로를 아끼고 상대의 고단함을 나누는 저희의 모습에서 저는 큰 행복을 느꼈어요. 영상입니다. 하지만 남편의 그 지극정성 속에 제가 전혀 알지 못했던 꿍꿍이가 숨어 있었다는 사실을 얼마 지나지 않아 깨닫게 됐습니다. 영상입니다. 여보 우리 부모님이 곧 이사하신대. 영상입니다. 제 회사에 복직한 지 2달 정도 지났을 무렵 남편이 갑자기 시댁에 이사 소식을 전했습니다. 영상입니다. 그런데 이사한다는 곳이 무려 시세가 8억 원에 가까운 유명 브랜드의 30평대 아파트라는 거예요. 영상입니다. 저는 깜짝 놀라게 되물었습니다. 영상입니다. 8억 원이라고? 영상입니다. 어머님과 아버님이 로또라도 당첨되셨어? 영상입니다. 로또는 영상입니다. 지금 사는 집을 판 돈에 그동안 부모님이 모아놓으신 돈이랑 내 동생 돈까지 합쳐서 가시는 거래. 영상입니다. 전부 대출이지. 영상입니다. 요즘 세상에 대출 하나 없이 집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영상입니다. 아 그래? 영상입니다. 어머님과 아버님이 지금 집이 너무 낡고 좁다고 항상 불평하셨는데 잘 됐네. 영상입니다. 그렇지? 영상입니다. 그래서 말인데 여보. 영상입니다. 우리가 새 집에 놓을 소파라도 하나 선물해 드리는 게 어떨까? 영상입니다. 사실 저는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영상입니다.
아무리 대출을 많이 받았다고 해도 시댁에 8억 원에 가까운 집을 살 만큼의 돈이 있었나 싶었거든요. 영상입니다. 하지만 제가 꼬치꼬치 캐묻는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나 싶어 그저 잘된 일이라고만 말했습니다. 영상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인터넷으로 보여준 소파의 가격을 확인한 순간 저는 또 한 번 깜짝 놀랐습니다. 영상입니다. 남편이 골라놓은 소파는 무려 800만 원이 넘는 고가의 제품이었어요. 영상입니다. 당황한 제 표정을 본 남편은 애교까지 섞어가며 저를 설득했습니다. 영상입니다. 여보, 이것 하나만 사드리면 안 될까? 영상입니다. 내가 앞으로 아이도 더 열심히 보고 집안일도 더 잘할게. 영상입니다. 영상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좋은 집으로 이사하시는 건 처음이잖아. 영상입니다. 새 집에 어울리는 물건 하나라도 정말 좋은 걸로 해드리고 싶어서 그래. 영상입니다. 알았어. 영상입니다. 그러자. 영상입니다. 내가 주문할. 영상입니다. 영상입니다. 고마워 여보. 영상입니다. 역시. 영상입니다. 우리 부모님도 정말 좋아하시겠다. 영상입니다. 처음으로 좋은 집에 들어가신다니 며느리로서 통 크게 소파를 선물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영상입니다. 그것도 부부가 함께 모은 돈이 아니라 제 개인 돈으로 구입하기로 했어요. 영상입니다. 그동안 시댁의 요구를 계속 거절해 왔으니 이런 때만큼은 기분 좋게 며느리 도리를 하며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습니다. 영상입니다. 무엇보다 남편은 저와 아이를 위해 지극정성으로 노력하고 있었으니까요. 영상입니다. 시댁이 산 날에는 회사 일이 바빠 직접 가보지 못했습니다. 영상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 않아 시아버지의 생신이 다가왔어요. 영상입니다. 그날 집들이까지 겸해 처음으로 새로 이사한 시댁에 가게 됐습니다. 영상입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왔어? 영상입니다. 어서 들어와 어서. 영상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한테 조금 서운했는데 내가 우리 소파도 사주기로 했다면서? 영상입니다. 고맙다 얘. 영상입니다. 솔직히 전에는 너한테 서운한 마음이 좀 있었는데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싹 풀렸어. 영상입니다. 웬일인지 그날 시어머니는 저를 환한 얼굴로 맞아주셨습니다. 영상입니다. 좋은 아파트로 이사한 게 그렇게 기쁜지 시어머니는 거의 날아다닐 듯 들떠 있었어요. 영상입니다. 시누이와 함께 진수성찬까지 차려놓고 예전처럼 제게 이것저것 음식을 권했습니다. 영상입니다. 너무 기뻐서 감정을 주체할 수 없다며 그날따라 술도 평소보다 훨씬 많이 드셨고요. 영상입니다. 저 역시 오랜만에 시댁에서 다툼 없이 기분 좋게 시간을 보내고 돌아갈 수 있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영상입니다. 하지만 술자리가 시작된 지 정확히 3시간 정도 지났을 때 제 기분은 천국에서 지옥으로 곤두박질치고 말았습니다. 영상입니다. 얘 애미야. 영상입니다. 요즘 우리 아들이 육아하는 거 말이다. 영상입니다. 솔직히 나는. 영상입니다. 술에 잔뜩 취한 시어머니는 갑자기 못마땅한 얼굴로 제게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입니다. 분위기가 좋다가 이건 또 무슨 봉변인가 싶어요. 영상입니다. 그리고 그때 시어머니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엄청난 실언을 하고 말았습니다. 영상입니다. 네? 영상입니다. 어머님? 영상입니다. 아니, 자고로 아이는 여자가 돌봐야 하는 것 아니냐? 영상입니다. 내가 아무리 세무사라고 해도 우리 아들도 대기업에 다니는데 왜 우리 아들한테 육아휴직을 쓰겠어? 영상입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영상입니다. 제가 시킨 게 아니라 애아빠가 먼저 자신이 육아휴직을 쓰겠다고 한 거예요. 영상입니다. 내가 그런 방향으로 응교도했겠지. 영상입니다. 어디서 시어미 말에 말댔구야? 영상입니다. 시어머니는 황당해하는 저를 향해 오히려 버럭 화까지 냈습니다. 영상입니다. 술에 취해도 너무 많이 취한 것 같더라고요. 영상입니다. 대체 또 무슨 억지를 부리는 건지 어이가 없었는데 그 뒤에는 말을 듣는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영상입니다.
그래도 내가 왜 그동안 참고 있었는지 아니? 영상입니다. 이 집 대출금을 내가 갚는다고 해서 그나마 참아준 거야. 영상입니다. 4억 원이나 되는 돈을 언제 다 갚나 막막했는데 내가 번 돈으로 갚으면 된다고 하니까 그제야 마음이 놓이더구나. 영상입니다. 뭐라고요? 영상입니다. 이 아파트 대출금을 저희가 갚는다고요? 영상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뒤로 넘어갈 뻔했습니다. 영상입니다. 이 집에 4억 원이라는 거액의 대출이 있다는 사실도 처음 들었는데 그 돈을 제가 갚는다니요. 영상입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술에 너무 취해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는 줄 알았습니다. 영상입니다. 하지만 고지어 나온 남편의 행동을 보고 그 말이 헛소리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영상입니다. 어머니 그건 비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영상입니다. 제 옆에 앉아있던 남편은 황급히 상 건너편으로 넘어가 시어머니의 입을 막았습니다. 영상입니다. 시아버지와 시누이는 그 상황을 모르는 척하고 싶은지 고개를 돌린 채 먼 곳만 바라보고 있었고요. 영상입니다. 저는 이 대략적인 상황을 파악한 뒤 남편을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입니다. 저희 부부는 그동안 수입과 지출을 공동으로 관리해왔습니다. 영상입니다. 하지만 제가 남편보다 수입이 많다는 사실을 이용해 남편은 효자 노릇을 하겠다며 저 몰래 매달 돈을 빼돌려 시댁의 대출금을 갚을 계획이었다고 하더군요. 영상입니다. 심지어 시부모님께 이 집을 구입하라고 먼저 권유한 사람도 남편이었습니다. 영상입니다. 당신이 부모님 차도 사드리지 않겠다고 했잖아. 영상입니다. 장인어른 건물 이야기도 꺼내기만 하면 화부터 냈고. 영상입니다. 그래서 나도 이렇게라도 부모님을 도와드리고 싶었어. 영상입니다. 이 많은 돈을 대체 어떻게 갚을 생각이었는데. 영상입니다. 내가 이 사실을 평생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 영상입니다. 나한테 들켰을 때 이혼당할 각오는 하지 않았니? 영상입니다. 아이가 조금만 더 크면 당신도 이혼을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대출금을 함께 갚아주는 쪽으로 생각할 것 같았어. 영상입니다. 내가 육아휴직을 하는 동안 당신한테 정말 잘하면 아이가 어느 정도 큰 뒤에 솔직히 털어놔도 당신이 한 번은 봐주지 않을까 싶었어. 영상입니다. 정말 미안해. 영상입니다. 남편의 말을 듣는 순간 뒤통수가 얼얼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영상입니다. 남편이 사용한 육아휴직도 결국 전부 이 계획의 일부였던 겁니다. 영상입니다. 시댁 문제로 상처받은 제게 미안해서가 아니었어요. 영상입니다. 남편은 앞으로 벌어질 일을 대비해 미리 제 환심을 사려고 살림과 육아에 헌신하는 척했던 것이었습니다. 영상입니다. 남편은 아이가 조금만 자라면 제가 쉽게 이혼하지 못할 거라고 판단했던 모양입니다. 영상입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영상입니다. 남편은 이미 일이 들통난 김에 속에 있는 걸 전부 털어놓고 편해지고 싶었는지 추가로 받은 대출까지 고백했어요. 영상입니다. 사실 육아휴직을 시작하기 직전에 신용대출로 8천만 원 정도를 받았어. 영상입니다. 이 집 잔금을 치르는데 보탰고. 영상입니다. 부모님이 원래 살던 집을 판 돈도 있고 그동안 모으신 돈도 있으니까 절반 정도만 대출받으면 될 것 같더라고. 영상입니다. 부모님 명의로 대출이 너무 많이 잡히면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서 내가 대신 받은 거야. 영상입니다. 결국 8억 원에 가까운 이 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 4억 원과 남편이 몰래 받은 신용대출 8천만 원. 영상입니다. 그리고 시부모님이 마련한 나머지 자금으로 구입한 집이었습니다. 영상입니다. 남편은 이토록 엄청난 일을 저질러 놓고도 나중에 사실을 털어놓으면 제가 모든 빚을 대신 갚아줄 거라는 무모한 생각으로 일을 벌인 것이었어요. 영상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남편의 엄청난 착각이었어요. 영상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손익을 정확하게 따져야 한다는 교육을 받으며 자랐거든요. 영상입니다. 물론 사람 사이의 모든 일을 이익과 손해로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영상입니다.
하지만 아닌 일은 아니라고 단호하게 끊어낼 줄 아는 성격이었어요. 영상입니다. 제 직업 자체가 매일 계산기를 두드리며 숫자를 확인하는 일인데 그 사람들은 감히 저를 우습게 본 것이었습니다.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빚을 전부 갚아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야? 영상입니다. 당신 날 아주 띄엄띄엄 봤네. 영상입니다. 저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남편을 노려봤습니다. 영상입니다. 그때 술이 완전히 깬 듯한 표정의 시어머니가 제 이름을 부르더군요. 영상입니다. 이미 모든 일이 들통난 이상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기로 작정했는지 시어머니는 너무나 뻔뻔한 태도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영상입니다. 우리 아들이 솔직히 너한테 얼마나 잘하니? 영상입니다. 여자인 너 대신 회사까지 쉬면서 아이를 돌보고 살림도 해주잖아. 영상입니다. 부끄러운 아들 하나 둔 사돈어른한테도 든든한 사위 역할을 해주고 있고. 영상입니다. 이제 아이까지 있는데 그렇게 잘하는 우리 아들을 위해서 이 정도도 못해주니? 영상입니다. 어머니. 영상입니다. 괜히 더 화나게 만들지 마세요. 영상입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오히려 역효과만 난다고요. 영상입니다. 남편은 시어머니의 말을 황급히 막은 뒤 다시 저를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영상입니다. 여보, 당신은 잘 모르겠지만 힘들게 살아가는 부모님을 바라보는 건 자식 입장에서 정말 가슴 아픈 일이야. 영상입니다. 나 당신한테 정말 잘하고 있.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집 대출금만 같이 갚아주면 안 될까? 영상입니다. 내가 앞으로 처가에도 지금보다 훨씬 더 잘할게. 영상입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입에서 제 오빠를 모욕하는 말이 나온 순간 제 이성은 이미 끊어진 뒤였습니다. 영상입니다. 저는 그대로 시댁 거실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영상입니다. 음식과 술병이 가득 올라가 있던 눈앞의 상을 번쩍 들어 그대로 엎어버렸어요. 영상입니다. 감히 아줌마가 뭔데 우리 오빠가 부끄럽다고 말해요? 영상입니다. 아, 아줌마? 영상입니다. 아니 얘가 지금 미쳤나? 영상입니다. 술을 마시려면 곱게 드세요. 영상입니다. 우리 오빠가 얼마나 바르고 좋은 사람인데 감히 사돈과 며느리 돈이나 탐내는 주제에 누구를 보고 부끄럽다고 하는 거예요? 영상입니다. 그리고 당신. 영상입니다. 우리 아빠가 당신을 좀 예뻐해 주니까 뭔가 대단히 착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당신은 그래봤자 우리 집에선 남이야. 영상입니다. 당신이 우리 부모님께 조금 잘한다고 해서 내가 미쳤다고 당신은 부모님한테 4억 원을 갖다 바칠 것 같아? 영상입니다. 그 소파도 당정부 환불할 거. 영상입니다. 환불이 안 되면 우리 친정으로 보내버릴 거고. 영상입니다. 저는 그 순간 남과 반드시 이혼하겠다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영상입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을 향해 분노를 쏟아내며 아직 배송조차 시작되지 않은 소파도 전부 환불하겠다고 선언했어요. 영상입니다. 시아버지와 시누이는 엉망이 된 거실을 바라보며 경악하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제가 괘씸하다며 또다시 고함을 질렀습니다. 영상입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맞서 소리쳤어요. 영상입니다. 괘씸한 건 어머님과 이 집 식구들이거든요. 영상입니다. 당신은 그동안 내 뒤에서 이런 식으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던 거지? 영상입니다. 예전에 우리 아빠가 내게 이런 말을 했어. 영상입니다. 내 앞에 계산기를 들이대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지지 말라고. 영상입니다. 내 앞에 계산기를 들이민 순간부터 당신과 당신 가족은 더 이상 내 가족이 아니야. 영상입니다. 이제부터 나도 철저한 남으로 대할 거야. 영상입니다. 우리 집에 들어간 돈 가운데 70% 이상이 우리 아빠와 내 지분이라는 거 알고 있지? 영상입니다. 영상입니다. 당신은 그냥 여기에서 평생 살. 영상입니다. 이 아파트 대출금이나 죽을 때까지 갚으면서. 영상입니다. 여보. 영상입니다. 여보 잠깐만. 영상입니다. 저는 허둥지둥 달려와 붙잡으려는 남편을 그대로 내버려둔 채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영상입니다.
집에 도착한 뒤에는 먼저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어요. 영상입니다. 최대한 감정을 가라앉힌 뒤 남편과 이혼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상입니다. 제가 그동안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하자 아버지는 크게 화를 내며 곧장 저희 집으로 달려오셨어요. 영상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옆에는 제 걱정에 함께 따라온 오빠도 있었습니다. 영상입니다. 송서방 그 자식이 정말 그런 짓을 했단 말이야? 영상입니다. 그놈이 조금 싹싹하게 군다고 예쁘게 봐줬더니 감히 너와 우리 집안을 물러봐? 영상입니다. 지연아, 너 정말 많이 속상했... 영상입니다. 나도 매제를 그렇게 보지 않았는데 사람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하냐. 영상입니다. 절대 참장 갈라서. 영상입니다. 내가 그런 인간과 계속 살아? 영상입니다. 아버지와 오빠는 제 일처럼 분노하면서도 상처받은 저를 진심으로 위로해줬습니다. 영상입니다. 잠시 후 남편이 숨을 헐떡이며 집 안으로 뛰어들어왔어요. 영상입니다. 남편은 예상하지 못했던 아버지와 오빠가 거실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영상입니다. 아버지는 그런 남편을 보자마자 불같이 화를 내셨어요. 영상입니다. 송대열. 영상입니다. 내가 감히 우리 뒤통수를... 영상입니다. 너 이러려고 지금까지 내 앞에서 알랑거리며 비위를 맞춘 거야? 영상입니다. 너와 내 부모가 내 건물에 공짜로 들어오려고까지 했다면서. 영상입니다. 당장 내가 사준 차 열쇠부터. 영상입니다. 너 같은 빈대 같은 놈에게 내 딸을 더는 맡길 수 없어. 영상입니다. 장인어른,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영상입니다. 제가 욕심을 너무 많이 부렸습니다. 영상입니다. 하지만 처가가 워낙 잘 사니까 저도 제 부모님께 조금이라도 좋은 생활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영상입니다. 효도를 하고 싶었으면 내 능력을 키워서 내 돈으로 했어야지. 영상입니다. 어디 감히 내 부모 빚을 내 딸한테 떠넘기려고 해? 영상입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영상입니다. 이번 일만 넘어가 주시면 앞으로는 정말 잘하겠습니다. 영상입니다. 여보, 우리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제발 한 번만 봐줘. 영상입니다. 영상입니다. 당신 같은 사람들은 하나를 해주면 둘을 원하고 둘을 해주면 셋을 바랄 사람들이야. 영상입니다. 애초에 내가 왜 원하지도 않는 희생을 해야 하는데? 영상입니다. 아까도 분명히 말했지만 난 이제 당신도 당신 가족도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왕 온 김에 싸서 나가. 영상입니다. 우리도 우리 딸과 손주를 친정으로 데려갈 테니까. 영상입니다. 아버지와 제가 아무리 단호하게 선을 그어도 남편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손이 발휘되도록 빌었습니다. 영상입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순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어요. 영상입니다. 송대열. 영상입니다. 너 정말 우리 집안을 우습게 보는구나.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사고를 치고도 아직까지 포기하지 못하고 버티는 거겠지. 영상입니다. 오빠는 제가 평생 처음 보는 험악한 표정으로 남편을 노려봤습니다. 영상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입고 있던 윗옷을 벗기 시작했어요. 영상입니다. 그런데 오빠의 등에는 커다란 용 한 마리가 꿈틀거리는 듯한 문신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영상입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저와 아버지는 물론이고 남편까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영상입니다. 오빠는 정말 오금이 저릴 정도로 무서운 얼굴을 한 채 남편을 거칠게 몰아붙였습니다. 영상입니다. 너 내가 평소에 항상 웃고 다니니까 아주 만만하게 보였지? 영상입니다. 가족들이 걱정할까봐 그동안 말하지 않았는데 나도 예전에 어깨 생활 좀 했던 사람이야. 영상입니다. 여기. 영상입니다. 나도 한때 방황하면서 별의별 짓을 다 해본 놈. 영상입니다. 그런데 감히 그런 내 동생을 만만하게 봐? 영상입니다. 너 진짜 법으로 해결하기 전에 인생이 얼마나 쓴지 제대로 한번 맛보게 해줄까? 영상입니다. 아버지와 저는 너무 놀라 정말 그 자리에서 뒤로 넘어갈 뻔했습니다. 영상입니다. 저희가 알던 오빠가 과거에 조직폭력배 생활을 했다는 건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일이었거든요.
영상입니다. 남편 역시 눈앞에 드러난 커다란 문신과 오빠의 험상궂은 말투에 완전히 겁을 먹었습니다. 영상입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손까지 벌벌 떨고 있더라고요. 영상입니다. 그러다 오빠가 위협하듯 성큼 한 걸음 다가가자 남편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현관 밖으로 주랭랑을 쳤습니다. 영상입니다. 그렇게 오빠가 남편을 완전히 쫓아내준 덕분에 저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이와 제 짐을 챙겨 친정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영상입니다. 진짜야 오빠? 영상입니다. 오빠 정말 조폭이었어? 영상입니다. 영상입니다. 쩐지. 영상입니다.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반전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영상입니다. 역시나 오빠가 남편에게 했던 말은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영상입니다. 친정으로 돌아온 뒤 저와 아버지가 오빠를 붙잡고 자초지종을 캐묻자 오빠는 결국 웃음을 터뜨리며 진실을 털어놓았어요. 영상입니다. 당시 오빠는 드라마에서 조폭 13이라는 이름의 단역을 맡아 몇 회 정도 출연하게 됐다고 합니다. 영상입니다. 그런데 촬영 때마다 등에 그린 문신 분장을 다시 지우고 그리는 과정이 너무 번거로워서 촬영이 모두 끝날 때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영상입니다. 특수 재료로 만들어진 문신이라 평범하게 샤워하는 것만으로는 쉽게 지워지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영상입니다. 결국 남편은 오빠의 실감나는 연기에 완벽하게 속아 넘어갔던 것이었죠. 영상입니다. 저를 보호하기 위해 그런 즉흥 연기까지 펼쳐준 오빠가 얼마나 고맙던지 모릅니다. 영상입니다. 아버지도 그런 오빠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투박하지만 진심이 담긴 칭찬을 건네셨어요. 영상입니다. 동생 지키겠다고 그런 연기까지 하느라 애썼구나. 영상입니다. 내가 저런 놈을 너보다 낫다고 떠받들며 살았다니 나도 이제 다 늙었나 보다. 영상입니다.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건 직업이나 돈 같은 능력이 아닌데 내가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구나. 영상입니다. 그동안 내 마음 몰라주고 계속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미안하다. 영상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방송국 사람들 보는 눈이 전부 동태 눈깔인가 보다. 영상입니다. 연기가 보통이 아닌데 대체 왜 아직까지 너를 제대로 써주지 않는지 모르겠구나. 영상입니다. 너도 그동안 정말 열심히 살았구나. 영상입니다. 아니 아버지. 영상입니다. 그날 처음으로 오빠의 연기를 직접 본 아버지는 쑥스러운 표정으로 평생 하지 못했던 칭찬을 건넸습니다. 영상입니다. 그만큼 정말 실감이 났어요. 영상입니다. 아버지에게 처음으로 인정받은 오빠는 적잖이 놀란 표정을 짓더니 결국 눈시울을 붉히고 말았습니다. 영상입니다. 오빠가 무서웠는지 전 남편은 친정에 찾아올 엄두도 내지 못한 채 장문의 문자 메시지로 사과해왔습니다. 영상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문자를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았어요. 영상입니다. 그저 단 한마디만 답장으로 보냈습니다. 영상입니다. 이혼소 당신 부모님 집으로 도착할 거야. 영상입니다. 결국 남편은 그렇게 제게 이혼당했습니다. 영상입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아이를 무조건 데려가겠다고 주장하던 사람이 생각보다 양육비를 많이 받지 못할 것 같다는 사실을 알자 곧바로 태도를 바꾸더군요. 영상입니다. 저더러 아이를 데려가라고 했습니다. 영상입니다. 그렇게 실망스러운 인간인 줄도 모르고 평생의 배우자로 선택했던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어요. 영상입니다. 저는 신혼집을 처분한 뒤 아이와 함께 친정으로 들어가 살게 됐습니다. 영상입니다. 전 남편은 결국 자신이 받은 신용대출과 시부모님 명의로 받은 아파트의 거액 대출까지 모두 자기 힘으로 갚아야 했어요. 영상입니다. 시누이에게도 함께 갚자고 요구했던 모양인데 얌체 같은 시누이는 자신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며 입을 싹 닦았다고 하더군요. 영상입니다. 결국 좋은 집에서 호의호식한 건 시부모님과 시누이였고 전 남편만 혼자 허리가 휘도록 빚을 갚게 된 겁니다. 영상입니다. 거기에 제게 아이의 양육비까지 보내야 했고요. 영상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조금 흐른 어느 날 전 남편이 제가 근무하는 회사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영상입니다. 제가 자신의 번호를 차단해 연락을 받지 않으니 직접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영상입니다. 전 남편은 혹시 주변에 저희 오빠가 있는지 슬쩍 주위를 살핀 뒤 제게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입니다. 여보, 내가 양육권이랑 친권까지 전부 포기할 테니까 양육비는 받지 않으면 안 될까? 영상입니다. 나 정말 너무 영상입니다. 영상입니다. 싫은데. 영상입니다. 최소한을 만들었으면 아빠로서 책임은 져야지. 영상입니다. 그 빚도 양육비도 전부 혼자 감당할 각오로 그런 일을 저지른 것 아니야? 영상입니다. 진짜 이럴 거야? 영상입니다. 나 지금 숨만 쉬어도 돈이 줄줄 빠져나가서 미쳐버릴 것 같다고. 영상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이기적이야? 영상입니다. 제가 단호하게 거절하자 전 남편은 오히려 제게 울분을 터뜨리며 위협적인 몸짓까지 보이더군요. 영상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저희 오빠가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영상입니다. 마침 그날은 오빠가 연극에서 처음으로 제법 비중 있는 배역을 맡게 되어 제가 축하주를 사주기로 한 날이었거든요. 영상입니다. 오빠가 저를 데리러 회사 앞에 왔다가 전 남편이 저를 위협하는 모습을 목격한 겁니다. 영상입니다. 오빠는 인상을 잔뜩 찌푸린 채 전 남편에게 으름장을 놓았어요. 영상입니다. 야, 너 그때 내가 한 말 기억 안 나? 영상입니다. 감히 누구 동생을 영상입니다. 너 이리 와. 영상입니다. 오늘 아주 끝장을 보자. 영상입니다. 영상입니다. 다시는 안 찾아올게요. 영상입니다. 아직도 자신이 오빠의 연기에 속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던 전 남편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줄행랑을 쳐버렸습니다. 영상입니다. 정말이지 끝까지 추하기 짝이 없는 뒷모습이었죠. 영상입니다. 그렇게 또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영상입니다. 나중에 건너 들은 이야기로는 전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결국 그 아파트를 팔고 다시 작은 집으로 이사했다고 하더군요. 영상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시부모님이 운영한 식당까지 빚만 남긴 채 문을 닫으면서 더 이상 대출금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겁니다. 영상입니다. 그 와중에 시누이는 남자친구 집으로 들어가 살겠다며 혼자 쏙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영상입니다. 결국 전 남편은 혼자서 부모님을 모시며 빚까지 갚고 살게 됐어요. 영상입니다. 반면 저는 아이와 함께 아주 잘 지내고 있답니다. 영상입니다. 다행히 오빠는 전에 비중 있는 역할을 맡았던 것을 시작으로 조금씩 연기 인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영상입니다. 길고 길었던 무명 시절의 노력이 이제야 보답받는 것 같아 저도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입니다. 아버지도 오빠가 보여준 오랜 인내심과 끈기를 보며 이제야 오빠를 인정하고 계세요. 영상입니다. 보통 그 정도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진작 포기하기 마련인데 내 아들이지만 진심으로 내가 존경스럽다. 영상입니다. 내가 사람을 너무 짧게 태신세 영상입니다.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를 떠나서 정말 멋진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싶구나. 영상입니다. 앞으로 혹시 아버지 도움이 필요하거나 돈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하거라. 영상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어머니도 저도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영상입니다. 오빠의 연기 인생이 앞으로 더욱 크게 빛을 보며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입니다. 저희 아들은 어느새 제법 자라 이곳저곳에서 사고도 잘 치고 다니는데요. 영상입니다. 그런 악동 같은 아들이 가끔은 얄밉고 미울 때도 있습니다. 영상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그런 시간마저도 모두 소중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영상입니다. 저는 앞으로 그런 아들과 이혼한 딸이자 동생인 저를 따뜻하게 품어준 가족들을 소중히 아끼며 제2의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려고 합니다. 영상입니다. 이번 일을 겪으며 사람을 판단할 때 정말 중요한 건 당장 눈앞에 보이는 능력이나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영상입니다. 그 사람이 자신의 삶을 위해 얼마나 오랜 시간을 버텨왔는지
또 얼마나 정직한 길을 걸어왔는지가 더 중요하더군요. 영상입니다. 결국 마음이 향하는 방향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영상입니다. 겉으로만 번듯해 보였던 전 남편은 사실 속이 텅 비고 시커먼 사람이었어요. 영상입니다. 그러니 스스로 노력해 자기 부모님을 챙길 생각은 하지 않고 쉽고 치졸한 방법으로 저와 친정을 이용하려 했던 것이겠죠. 영상입니다. 하지만 저희 오빠는 달랐습니다. 영상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였을지 몰라도 묵묵하게 자신의 길을 걸으며 노력을 멈추지 않았어요. 영상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빛을 보기 시작한 오빠야말로 진정한 원석이었던 셈입니다. 영상입니다. 저는 제 아들을 오빠처럼 내면이 단단하고 올바른 사람으로 키우고 싶습니다. 영상입니다. 저 자신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려고 해요. 영상입니다. 이 사연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서도 당장 눈앞의 욕심에만 매달리기보다는 조용하고 은은하게 빛나는 원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입니다. 그렇게 꾸준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다 언젠가는 누구보다 찬란한 보석으로 빛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영상입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영상입니다.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